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취득세 부분을 모두 다 이제 정리를 했죠. 그죠? 오늘은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만약에 1억에 취득했습니다. 샀다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그럼 얼마 남았죠? 예, 5천만 남았죠. 그죠? 요 5천만에 대한 세율. 이 세금을 우리가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줄여서 제가 양도세를 하겠습니다. 양도세. 1억에 샀다가 1억 5천만에 팔았습니다. 그럼 5천만 원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세율. 그럼 1억을 뭐라 부르죠? 그죠? 취득가액. 취득가액이죠. 그죠? 1억 5천은 양도가액이랍니다. 그죠? 이때 5천만을 뭐라 부를까요? 그죠? 양도차익이라죠. 그죠? 바로 양도차익이랍니다. 차익. 차익에 이걸 뭐라 하죠? 세율.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과세표준의 세율. 세금. 그죠? 아시겠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5천만 원 남았죠. 그죠? 세율 곱하 이게 양도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얼마냐? 세금 계산. 요 양도 차익, 이 금액에 따라 이 세율이 달라집니다. 이 세율이라는 거는 요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아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럼 여러분들이 교재를 잠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세율 표가 어딘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재 조금 한번 넘겨보세요. 뒤로 좀 넘겨보시면은.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양도소득세율표. 예. 2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245페이지. 245쪽을 한번 보세요. 예. 찾았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예. 그 245쪽을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1200만 원 이하. 요 1200만 원 이하, 요렇게 표시할게요. 이하는, 예, 세율이 6%입니다. 6%. 이 양도 차익이. 아시죠? 1200만 원을 초과하고, 이걸 초과하고 4600만 원 이하. 이거는 15%입니다. 세율이 15%. 그리고 4600만 원을 초과하고 8800만 원 이하. 예, 세율. 그리고 이건 24%입니다. 또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는 이 세율이 35%입니다.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예, 3억 이하. 3억 이하는 38%. 3억을 초과하고 5억 이하. 5억 이하는 40%. 이 5억을 초과하면은 42%.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 세율표가, 예. 물론 이제 뭐 기본이 얼마, 이제 그거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본 세율입니다, 그죠? 이 양도 차익 금액에 따라서 요 세율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이 단계가 모두 몇 단계입니까? 7단계죠, 그죠? 7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우리가 7단계다.
7단계. 예. 여기 세율이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누진이라 합니다. 누진 세율인데, 그거 보시면은 1,500원 이하는 6%, 그죠? 요 다음 단계를 보면은 요 1,500만 원 초과 4,600원 이하는 15%. 앞에 그 뭐 말이 있죠. 그죠? 얼마 더하기 돼 있죠. 거기 얼마죠? 바로 72만 원 플러스 돼 있습니다. 그죠? 그 72만 원이 여기서 나왔잖아. 그죠? 플러스 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일정 금액을 초과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초과 누진 세율이라 이랍니다. 양도소득세 구조는 7단계, 요 단계가 7단계로 되어 있고, 요 세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누진 세율이라 부르고,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커지기 때문에 초과 누진 세율이라 이래 부릅니다. 세율표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게 바로 우리가 양도 차익 계산에다가 세금을 계산하는데, 요 방법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요 방법만 사용하고 실무에 가면은 요 방법 외에 또 하나 방법이 있죠. 공제를 빼는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 차익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공제 금액을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무에 가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론상에서는 어느 교재라도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똑같죠. 그죠? 세금은 마찬가지 똑같으니까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한번 보세요. 이 5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그 양도 차익이 5천만 원에 닿으면은 여기 들어가죠.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야 들어가잖아. 그죠? 예, 세 번째에 들어갑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그럼 지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예, 여기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거기에 지금 세 번째 단계가 582만 원 플러스 돼 있죠. 582만 원 플러스. 그죠? 자,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다. 그죠? 4,600, 이 금액이 4,600만 원 초과. 여기다가 4,6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400만 원이잖아. 그죠? 여기다가 24%. 그럼 96만 원 되겠죠. 요거 두 개를 더 한 겁니다. 예. 얼마죠? 678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양도소득세. 678만 원 내야 됩니다. 얼마 남았죠? 그렇죠. 5천만 원 남았잖아요. 5천만 원 남으니까 납부할 세금이 678만 원입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억이죠. 1억 곱하기 세율입니다. 그죠? 1억은 어디 들어가죠? 예, 1억은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죠?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니까 1,590만 원 플러스. 그죠? 여기 바로 금액이 1,590만 원 플러스 되죠. 1,590만 원에다가 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그랬습니다. 8,800만 원 초과. 여기다가 8,800만 원 빼고 나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에 35%죠. 그죠? 이렇게.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은 4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2,010만 원 나오죠. 이게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납부할 때는 여기다 10% 얹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2,010만 원이면은 201만 원 플러스해서 내야 되죠. 2,211만 원 납부할, 실제 납부할 거는 2,200만 원 좀 내야 됩니다. 10%, 여기도 마찬가지로 10% 플러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10% 플러스 된다는 거 아시고,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정도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5억에 샀다가
5억에 샀다가 이것을 15억에 팔았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그럼 얼마가 남았죠? 10억이 남았습니다. 요 10억에 대한 세율 한번 볼까요? 자, 10억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5억 초과. 그렇죠?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지금 마지막 단계에 보면은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1억 7,460만 원에다가 1억 7,460만 원에다가 5억 초과 부분의 42%죠. 5억을 빼고 나면 또 5억이 남죠. 5억 초과 부분의 42%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죠? 2억 천이죠. 네, 2억 천. 그럼 더하면 얼마죠? 3억 8,460만 원이 납부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엄청나죠, 그죠? 세금이 3억 8,460만 원 내야 됩니다. 근데 얼마 남았죠? 네, 10억 남았잖아. 실제 우리 양도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네. 10억이 남으니까 납부할 세금 이겁니다. 3억 8천만, 약 4억입니다. 요 10% 더 하니까, 그죠? 약 4억 내야 되죠. 4억이 좀 넘습니다. 그죠? 이게 양도세 구조입니다. 만약에 5억에 샀다가 15억에 팔았는데 10억 남았죠. 그죠? 이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등기 전매를 했다. 등기 안 하고 팔았다. 70%입니다. 세금이. 그럼 이게 여기 70%니까 얼마가 되죠? 7억이죠. 이게 납부할 세금입니다. 여기다가 10%, 뭐 7,700만 원 내야 되겠죠. 아니죠. 7억 7천만 원. 예. 미등기 전매. 세율. 이거는 중과세입니다. 예. 뭐 일반 세율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양도세는 이 표만 보면은 누구나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는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습니다. 그죠? 이제 지우겠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자, 여기에 이제 5천만 원 남았을 때 세금이 얼마죠? 678만 원입니다. 그죠? 요게 조금 전에 우리가 678만 원 납부할 여기 세금이다 하는 기억하시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주고 사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갔다. 어떤 비용 들어갑니까? 취득세, 중개수수료 이런 비용 들어가겠죠. 그죠? 집 살 때 1,000만 원 들어갔다. 팔 때, 양도할 때, 팔 때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비용 들어가죠? 마찬가지. 양도세는 아닙니다. 중개수수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예. 우리가 비용은 취득시에 취득세만 포함해 줍니다. 취등록세만 공제해 주고 나머지 공제 안 해줍니다. 또 내가 샀다가 파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그럼 보유시에는 어떤 비용 들어갑니까? 수리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수리비, 수선비. 취득시는 기본적으로 중개수수료. 해다가 여기는 뭐 취득세. 이거 중개수수료. 이거는 수리비.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그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래 이따 교재 보면서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이 비용이 들어갔다면은 이때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될까요? 이 비용 어떻게 해줄까요? 간단하게 다 공제해 줍니다. 한마디로. 요것도 공제해 주고, 요것도 다 공제해 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천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나면은 이 금액이 5천만 원 아니고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0만 원 되죠. 요게 1,000만 원 딱 나와요. 1,000만 원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1,2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몇 프로? 6%였잖아. 그죠? 그럼 이때는 세금이 얼마? 60만 원이죠.
자,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조금 전에 자 보세요. 이런 비용이 없다면은 납부할 세금이 678만 원인데 그 취득시나 보유시나 양도시에 이런 비용이 있었다면은 공제를 받는다 이겁니다. 공제를 받고 나니까 60만 원 내면 되죠. 이 차이를 보세요. 그죠? 10배가 넘잖아.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필요경비. 아시겠죠? 그럼, 이 비용 빼주는구나. 아셨죠? 예, 그러면은, 자, 이때 이제 우리 요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취득시의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나타냅니다. 요걸 따로 안 하고, 취득시의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요 금액에다 포함해 버립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1억 1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셨죠? 이 비용은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별도로 표시를 해줍니다. 양도 비용.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양도비라 이랍니다. 양도비. 아시죠? 네. 그런데 요 비용이 있죠. 요 보유시의 비용. 요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지 모르겠네.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말이 어렵죠, 그죠?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죠? 수선비 들어가는데 수리비가 돈이 많이 들어간 경우하고 돈이 조금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이거는 자산 처리해 버립니다. 그 자산 원가에 포함하는 겁니다. 돈이 조금 들어간 거는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비용. 이 자산 처리하는 것을 뭐라 부르느냐? 자본적 지출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요 비용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 이렇게 회계학 용어입니다. 회계학에서 이렇게 요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왜 이런 명칭을 정했느냐? 자산 처리하는 거는 요래 처리한다, 그죠?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아마 이거는 아실 것 같습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죠, 그죠? 들어보셨죠?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고 하는 걸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자산에 플러스 한다는 거는 자산에 이게 커지잖아, 그죠? 이 금액이 커집니다, 그죠? 요게 커지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요쪽 금액이 커지면 요쪽도 커지겠죠? 이 커지니까 원래는 이 용어가 자산적 지출입니다. 근데 회계에서 이걸 갖다가 자산이 커지니까 자본이 커진다 보는 게 아니고 자본이 커짐으로 이걸 명칭을 이래 정해놨습니다. 자본적 지출. 원래는 자산적 지출입니다. 그걸 지금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죠? 그럼 이 뜻은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다, 그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키는 이런 지출. 아시죠? 이런 지출을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거는 비용 처리해버리죠, 그죠? 요 비용 처리하는 거는 수익적 지출이다.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의 지출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에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 타이어 펑크를 수리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아시겠죠? 현 상태 유지 비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자산에 포함 안 합니다. 따라서 요 말의 반대말은 수익적 지출이다. 그럼 요 비용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이다. 요거는 제외. 그럼 어떤 거는 자본 지출이고 어떤 거는 이건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유시의 비용에서 자본적 지출만 결국은 공제받고 수익적 지출은 공제 못 받는다, 그죠? 그건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 취득가액에서 요것도 빼고 요것도 뺀 게 요거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1억 5천만 원에다가 1억 1천을 빼고 2천을 빼고 1천을 빼면 이거 나오잖아. 1천만 원 가는 거는 다시 1억 5천만 원 빼기 1억 1천 빼기 2천 빼기 1천 하면은 1천만 원 나왔죠. 자, 이제 말로 합니다. 자, 보세요.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 한 번 더. 양도 차익이라는 거는 다시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 차익이다. 자, 다시 시작.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양도 차익. 그걸 제가 적어 드릴게 보세요. 자, 일어나서 보세요. 다시 양도가액 마이너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취득가액 마이너스 또 뭐죠? 자본적 지출 또 마이너스 뭐였죠? 양도비는 뭐가 되죠? 양도 차익이다. 예, 이런 식이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이겁니다. 방금 한 거. 그죠? 예, 아시겠죠? 자,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플러스 해버려요. 이렇게 갈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시죠? 그죠? 이렇게. 갈로 속에 있으면 몽땅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표현을. 그럼 이 갈로 속 전체를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이 갈로 속 전체를 우리가 무슨 경비? 예, 필요경비다. 그래도 요 두 개를, 요거 두 개 있죠? 요걸 또 다른 말로 기타 필요경비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을 구하는 식은 크게 세 가지 나온다. 그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를 모두 빼고 나면 양도 차익. 또 하나,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에다가 기타 필요비를 뺀 게 양도 차익이다. 결국 세 가지 공식이 다 나오죠. 그죠? 예. 아시겠습니까? 예. 요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잘 안 나옵니다. 이때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경비는 양도 차익이다. 한번 다시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 차익.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이제 양도 차익이 나왔으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가 3년 이상 내가 보유했다. 그죠?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자, 보유기간 동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점점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우리 물가라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양도세는 주로 부동산인데 부동산은 점점 상승하죠. 그죠? 물론 이제 부동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점점 상승하죠. 그죠? 물가가.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만약에 우리가 이 단계라면 물가가 많이 상승했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 보유할수록 물가가 점점 올라가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겠죠. 이 차이가 커진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그거는 모순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물가 상승한 부분만큼 공제해 준답니다. 물가 상승 부분만. 그걸 뭘 하느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이 양도 차익에다가 이걸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몇 년 이상? 예, 3년 이상. 3년 이상 우리가 보유하면은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이걸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요걸 빼고 나면은 이제 요거 뺀 금액을 우리는
구분하기 위해서 양도 차익과 구분하고 양도소득이라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양도소득이라 부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양도할 때 우리가 1년 내에 한정이 해주는데 2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250만 원. 이걸 우리가 요 양도소득에다가 250만 원 공제해 주는 제도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이랍니다. 다시 뭐라 그랬습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앞으로 이제 줄여서 제가 기본공제를 할 겁니다. 예, 요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이걸 다 빼줘보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건 이제 비로소 이걸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 이랍니다.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 곱하. 요 세율은 바로 아까 좀 했죠, 그죠? 요 세율이 얼마였습니까? 최저 얼마 6에서 최대 얼마 42%. 그래 양도소득세의 기본 세율이 6에서 42%.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6에서 42%. 요 계산한 금액을 뭐라 부른다? 양도소득세라 이래 부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나니까 상당히 복잡죠, 그죠? 그렇지만은, 자, 잠깐 읽어보세요. 이리 보시면은, 자, 우리가 방금 했던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취득가액에서 양도가액 빼고 나서, 그죠?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 빼준 겁니다. 그게 양도 차익. 아시겠죠? 거기다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고, 그리고 250만 원 공제해 주는 걸 기본공제를 한다. 그냥 머릿속에 기억해버리면 됩니다. 아시죠? 양도가액에서 이걸 빼는데 이런 비용이 있으면 공제해 주는구나. 그렇죠? 요 비용은 특히 뭐 자본 지출을 하더라. 이거는 뭐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일단 그래 하세요. 이런 비용 빼준다. 그죠? 빼주고 3년 이상 보유했으면은 공제해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또 얼마? 250만 원 공제해 준다. 그걸 뭐라고? 기본 공제. 아시죠? 자, 그럼 같이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이렇게.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됐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딱 10개죠. 그죠? 한 번 더 시작.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과세표준, 세율. 요걸 항상 좀 정리를 하셔서 아시겠죠? 그죠? 아,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무에 가서는 이것만 알면은 양도 세금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과세 대상이, 당연히 과세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과세 대상이 돼야 될 거고, 또 납세 의무자는 양도한 자가 납세 의무자죠. 그죠? 그리고 여기 과세 표준 세율 다 나왔잖아. 과세 요건 4개. 그죠? 또 비과세가 안 되니까 세금 내야 되는 거고.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실무에는 꼭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고, 요걸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한 어려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기에 대한 내용들, 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